자, 이어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구에서 다치는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 축구에 다치는 사례가 다릅니다. 자, 피구에서는 날아오는 공을 잡다가 손이 꺾이거나 공을 피하다가 발목이 꺾이는 경우, 또는 공을 피하다가 친구와 얼굴이 부딪힌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축구에서는요, 공만 보고 달려가다가 친구가 얼굴을 부딪히거나 공을 차다가 서로 발길이 부딪히거나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지만 공을 차버려서 골키퍼 손가락이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트 하키를 하다가 다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단체 줄넘기 하다가 미트 하키, 미트로 이제 하키 연습하는데 미트를 공을 치다가 얼굴이 맞는 경우, 또 바닥에 슬라이딩 하다가 찰가상, 쓸려서 발등이 까지는 경우죠. 이게 찰가상. 단체 줄넘기 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점프를 하다가 발목 꺾인 경우, 그 다음 친구를 붙잡아서 같이 넘어지거나 줄이 얼굴에 맞는 경우,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실내 놀이터. 어린이가 지정된 출입구로 들어가서 회수된 공간 내에서 기기, 오르기, 타기 등 다양한 놀이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고안의 시설입니다. 요새 뭐 실내 놀이터가 다양하게 진짜 많아졌어요. 물론 면적에 따라 타이기 한데 뭐 주로 플라스틱이라든가 직물 등을 주제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추락이라든가 충돌 사고가 있어요. 요새는 뭐 헬멧까지도 하지만 또 간절히 삐기도 하고요. 요새는 그래서 꼭 안내사항 여기저기 붙이기도 합니다. 실내 놀이터 안전 시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요, 규제가 느슨해서 그래요. 현행법상 이제 뭐 이렇게 완구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한 등록이라든가 안전검사 잘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공무원 다 할 수도 없고요. 그걸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제서야 뭐 사고 나면 뭐 고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간 관리자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밖에는 뭐 크다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이기구 사고 현황을 보면요, 이제 미끄럼틀 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그네 오르는 기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유형 및 설치 관련 법령을 보면요,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놀이기구, 충교 흡수형 표면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제대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다치는 거는 뭐 또 나타나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유형 및 설치 관련 법령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라서요, 이제 완구라든가 이런 안전 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거, 그 다음 관광진흥법에 된 거, 그럼 뭐 나가 놀러 가는 거 있죠. 체육기구, 놀이기구, 동력을 사용한 기구, 요새 특히 동력을 사용한 기구 많이 있죠. 전동차 같은 경우 특히 사고가 많이 나요. 그거는 뭐 애들 아파트 단지라든가 심지어 도로에도 타고 다녀가지고 많이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들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관련 법령 보면 주택단지, 주택법, 도서,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방안 및 유지 관련된 것도 이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4조, 15조 1항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관리 주체는 어린이 몇 가지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기와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지원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가장 잘 안 하는 것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을 관리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다 데려주고 나면 퇴근하기 바빠요. 그건 놀이시설은 뭐 거의 그 원장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원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놀이시설 점검은요, 실내에서의 놀이시설은 상처를 입지 않도록 고무로 테두리 하고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손된 도구라든가 장난감, 놀이시설은 신속히 수리하고, 또한 세균 번식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처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외에서의 놀이시설은요, 기후로 인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설명은 그림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더 알아보기 편하게 글씨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몇시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페인트나 볼트가 풀어지지 않는지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활동에서의 기본 자세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유아의 안전과 즐거운 놀이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장비 착용이 필요했습니다. 헬멧과 보호대, 장갑, 적합 운동을 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거 없어요. 헬멧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 없더라도 헬멧 써야 돼요, 장갑 해야 돼요 하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또 알려주셔야 돼요. 신체에 맞는 놀이기구, 도구 등도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혼자보다 여러 명 함께 하는 습관지도 해야 됩니다. 혼자 하다가 다치게 되면요, 누가 구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두세 명이 누가 다치게 되면 해야 되니까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걸 하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습관지도 해주시고요. 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습관도 지도해 주시고요. 계절에 맞는 놀이 활동과 놀이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위생적인 생활 습관도 꼭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